그리고 이제 BP 패밀리, 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 같은데 블랙 진주군요. 예. 흑진주파라. 흑진주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 법정에서는 권오수 이종호만 흑진주파로 돼 있었어요. BP 패밀리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이분의 이제 가명을 김기태 씨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김기태 씨입니다. 김기태 씨인데 이분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죠.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기태 씨가 가보니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김땡땡, 이땡땡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민 땡땡이는 이종호 처남인데도 여기에 끼지를 못했다. 이종호 처남이고 블랙펄의 이사인가 그렇죠. 민모 씨가. 그리고 이종호가 대표잖아요. 그런데 민모 씨는 못 끼고 김건희는 끼어 있다는 거지. 흑진주파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패밀리로 돼 있다. BP 패밀리로 돼 있다. 그렇게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가 진짜 무슨 방조범이나 정범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동 정범일 가능성도 꽤 크구나. 이런 진술을 받고도 왜 이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 했지? 뭐 이런 의구심이 완전히 이제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모 씨가 편지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왠지 검찰과 연이 있는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이거 꼬리 자르기 또 당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표시했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뒤에서 돈 되는 쩐주들이 있고 이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김건희 씨는 뭐 피해만 봤다, 뭐 이런 한 장 이득 본 거 없다 이러면서 쩐주 중에서도 상당히 무관한 쩐주로 그동안 설명을 해왔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입으로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다 허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김건희 씨는 정말 흑진주파에 거의 뭐 우두머리 서열 정도 되는 왜 조직에는 또 이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흑진주파는 진입장벽도 되게 높아서 가지고 민모 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렇지. 그 이너서클 속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큰 그림 속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공모했거나 논의를 했던 정도까지는 추측이 좀 가능한 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대질신문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공동 정범인지 공모 공동 정범 정확하게. 뭔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건데 제발 나 살아있을 때 기소는 할 수 있니 검찰아? 아니 뭐 따로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 분위기가 검찰 뭐 관계자로부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특검 좀 가자. 본인들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까. 아니 왜 못해요? 권한이 아니. 우리는 힘이 없어. 알잖아. 김건희는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검찰 욕 먹어야지. 근데 이제 검찰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힘도 이렇게 세고 임기 중반도 안 지나고 지금 김건희가 V0다 실질적 통치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기소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라는 건데 불기소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혐의 뭐 불기소 종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권 맡기거나 그러면은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검사들은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 이거는 그러면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 의견을 아예 안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뭉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뭐 고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욕 먹어서 싸지만은 그러니까. 특검 가자. 검찰 내에서 지금 빨리 특검 가는 게 모두가 다른 길이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해피한다 이게 특검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안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런 주가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BP 패밀리는 비선 지도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운동권 조직의 비선 지도부예요. 바로 이거 다 압수수색하고 바로 구속시키고 바로 거기서부터 다 혼나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이게 딱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그 뭐 할 때 국회 나와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1987 이게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이 네. 정도 나왔는데 네. 이 정도 나왔는데 그냥 덮고 끝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예를 들면 특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만약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면 수사한 기록이나 이런 거 특검에 다 줘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뭘 추가로 뭐 하고 말 것도 없네요. 이 정도 나왔으면 특검이 조사 기록 갖고 와가지고 쭉 본 다음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고 그러면 이건 끝날 사건이네요. 거의 이 정도 해놓고 검사들이 이 정도까지 다 해놓고 검사들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나 웃긴 상황인 거죠. 근데 대질 신문하고 압수수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더 할 건 없고요. 제가 볼 때 뭐 증거도 차고도 넘치니까 뭐 소환하고 확인만 하고 하면 되고 결국 기소가 뭡니까? 특검이 공소장 쓰고 근데 공소장도 거의 다 있어요. 판결문 그대로 사실관 베끼면 되니까 법조 적용하고 법원에다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특검이 도입이 되면 특검에서 저는 주가 조작 사안은 가장 먼저 저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가 끝나 있다. 사실관계까지 이미 판결문 통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사실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만약에 했다면 주가 조작 사건으로만 그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0년 9월이죠. 9월 23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36차례 이종호 씨와 전화와 문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얼마나 많이 진짜로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한 달 동안에 한 40여 차례 했다는 것이고 2021년 4월쯤에도 이 아까 블랙펄의 BP 패밀리에 끼지 못한 민모 씨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될 때 또 이정호와 김건희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서로 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9월이죠. 그때는 남편이 총장이야. 그렇지. 남편 총장이야. 검찰의 수장인 거죠. 검찰의 수장이야. 2021년 4월은 3월 말에 검찰총장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그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2020년 9월에 한 달 동안은 남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그 전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사이가 뭐 어떻다라든가 뭐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이제부터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하고 무슨 뭐 어디 뭐 벌집 쑤신 듯이 막 전화를 하고 뭐 그렇지. 어디 불난 듯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게 되자마자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느냐. 그게 왜 그런 거냐. 여기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그 당시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했잖아 대검에서. 그렇죠. 검찰 조직이 이 장모 사건에 대한 어떤 법적 방어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니 우리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팩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펌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이 건을 그냥 참사가 방앗간에 그냥 진짜 쳤겠느냐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물론 검찰총장의 배우자기도 했지만은 그냥 주식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냥 주식 투자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가 조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주가 조작은 범죄란 말이에요. 네. 이건 시장 경제의 적인 겁니다. 그럼요. 뭐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저 거까지는 뭐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정치를 하다 보면 관심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김건희 씨는 이미 이렇게 너무나도 지금 시장 경제 적과 비교할 만한 이런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너무나도 깊숙이 지금 연루가 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래도 수사 받지 않았냐고 조사 받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아니 어떤 주가 조작 피의자를 놓고 대한민국 역사 사법 역사상 그 사람의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뺐고 그렇지.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맡기고 수사한 피의자 있으면 한 명만 제가 대보라 그러거든요. 이름을 못 댑니다. 이런 수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수사받았다, 뭐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으니까 충분히 수사했다, 다 헛소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는 제가 유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유죄의 혐의는 짓지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그동안 계속 회피해 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결국 그 시장 경제의 적이다, 매우 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사실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언론도 헷갈리고 다 헷갈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통장 사본 같은 거 보여줬나 뭐 그때 토론회 때 막 경선 때 그랬잖아. 그랬어요. 경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1차 때거든요. 1차 때. 1차 때 실제 손해를 어느 정도 봐가지고 최근에 JTBC 보도 나온 게 4,700만 원 보전해줬다고. 손실 보전. 와, 난 이런 그 펀드 매니저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이익이 나면은 지가 먹고 손해가 나오면 보전해주고 이렇게 세상에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가 항의했겠죠. 이거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돈 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냐라고 하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달래면서 이제 보전해주고 더 크게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2차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2차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모랑 해가지고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3억 원의 이익을 둘이서 받고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지금 다 2차예요. 그렇죠. 2차는 공소시효 살아있고 윤석열이랑 결혼한 상태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1차는 그렇다고 치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뭐 손해를 보고 아무리 보전해 줬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기소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특검 가면 돼요. 이거는 시원하게 뭐 빨리 가면 검찰 믿을 수도 없고 검찰 뭐 똥줄 타는 거 뭐 이해도 갑니다. 뭐 이해도 가니까 그래 니들도 손 떼라. 니들의 선언을 해. 특검을 가기를 원하 검찰총장이 선언을 해. 그러면 그거 재밌네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냥 오늘부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해요. 백기를 들면서 아 우리는 그만하겠다. 우리는 특검을 좀 그만하겠다. 해달라. 특검을 해달라. 너무 무섭다고. 그럼 국민들이 특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면 못하는 거죠. 근데 또 가오는 잡고 싶어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하면 봐주는데 그 얘기는 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가지고. JTBC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선언에 준하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이 보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 너무 이게. 상세해. 너무 상세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